네, 안녕하세요. 크루즈 여행가 로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승선한 지 10번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시데이의 두 번째 시데이죠. 이제 폰타 델가다를 떠나서 템파로 가는 두 번째 시데이 날의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근데 오늘은 13층을 막진 않았어요. 제가 7층으로 가서 이제 워킹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조금 막혀져 있고 지금 13층은 막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워킹을 합니다. 어제는 이제 야외 공간이 다 막혀서 제가 피트니스에서 그냥 운동을 했죠. 자, 대서양 바다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대서양 횡단이 처음인데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조금 바다 상태는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도 살짝 파도가 치는 편입니다. 뭐 대서양도 그렇고 제가 태평양 횡단 했을 때도 요 정도 컨디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포지셔닝은 특히 뭐 태평양 횡단, 대서양 횡단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배를 타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 파도에 롤링에 약간 좀 적응을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 좀 좀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멀미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괜찮아요. 저는 조금 더 배 움직임이 있어도 이보다 더 심한 상황에서도 크루즈를 탔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처음 타시는 분들은 좀 불안해하실 수도 있고 생각보다 배가 움직임이 있어요. 아무리 배가 크다고 해도 이 큰 바다에 조그만 배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별들도 잘 보여요. 그리고 달도 잘 보이고 이제 저쪽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방향이 서쪽이잖아요. 그래서 후미 쪽이 이제 해가 뜨는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침 해가 떠오르기 직전이죠. 아직 시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바라보는 것도 되게 운치 있고 멋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뭐 리포지셔닝은 조금 더 크루즈라는 것에 어느 정도 적응되시는 분들이 타시는 것을 추천하고 나 배 많이 타봤어. 그리고 이왕 한 번에 오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7박 8일 동안 이 시데이를 계속 경험해야 되잖아요. 요것도 이제 적응이 안 되면 즐기지를 못하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밥만 먹고 잠 자고 그냥 배 안에서 사육당하는 기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길게 크루즈를 할 때는 배에서 놀 줄 아는 방법.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냥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다 놀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어제부터 폰타 델가다 이후부터는 배에서 방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낮잠을 자도 밖에서 자려고 하고 뭘 해도 밖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거의 방에 안 있었어요. 자, 지금 요 이제 이 코스는 아니지만 바람 소리 들리시죠? 이 코스는 아니지만 대서양을 뭐 그
콜럼버스가 1492년도에 스페인의 카디스항을 떠나서 세 대의 배로 갔죠. 산타 마리아 호르비로 탄 두 대의 배를 이사벨 여왕이 지원을 해줘서 갑니다. 네, 근데 콜럼버스는 인도로 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구에 이제 원이라는 것을 알았고, 네, 둥글다는 것을 알았고, 계산을 잘못합니다. 네, 무려 4분의 1이나 작게 그립니다. 작게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고 가면은 인도 쪽에, 아시아 쪽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 이런 망망대해를 지금 저희가 최소 그래도 시속 30-40km 정도로 가고 있어요. 이 배의 최고 속도가 22노트 정도 될 텐데 최고 속도로 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건 그때의 기술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도 7박 8일이 걸리는, 네, 시간인데 그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오래 걸렸겠죠? 여기서 퀴즈 하나. 콜럼버스가 카리브의 섬에, 그러니까 스페인을 떠나서 카리브 섬에 도착한 게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며칠 걸렸는지? 네, 꽤 어려운 질문인가요? 저도 되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한 30여일? 네. 그러니까 요 배의 속도보다 한 4배 정도 늦게, 네, 항해를 해서 도착을 한 것 같아요. 4배, 5배 정도 느리게, 그죠? 아무튼 36일인가 만에, 도미니카 공화국인가? 거기 아마 도착했을 거예요. 거긴가 아니면 잘 모르겠네요. 콜럼버스가 최초로 도착한 도시가 있는데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카리브해 어딘가에 도착을 했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배를 타고 갔습니다. 자, 배를 타고 가면서 그랬대요. 사람들이 이 망망대해를 계속 가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미지 대륙을 가는 거고 그것도 확실하지 않고 이렇게 대서양이 바람도 많이 불고 무서울 거 아니에요. 육지도 하나도 없고. 근데 이제 콜럼버스가 진짜 목표 의식이 뚜렷했던 사람 같아요.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얼마 안 왔다. 그래, 항해 일지를 약간 선원들에게는 조작을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넘게 이제 이 대서양을 지나서 결국은 신대륙을 발견을 했고, 신대륙을 발견을 했는데 갖고 온 게 별로 없어요. 이제 걔는 금을 찾으러 간 거 아니에요, 금. 근데 금은 찾지를 못했고, 그냥 농작물들 뭐 이런 거 몇 개 이렇게 가지고 그래도 돈이 될 만한 거, 희귀한 것들 이런 것 좀 갖고 복귀를 했죠. 그래서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얘가 너무 거짓말 구라를 많이 쳤어요. 금이 넘쳐난다 막. 그래서 그 다음에 갈 때는 대함대를 이끌고 갑니다. 제가 알기로 20몇 척인가 그래요. 21척인가? 진짜 엄청나게 큰 선단을 이끌고 다시 카리브해로 오죠. 그러나 또 두 번째도 실패했어요. 금을 못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돌아왔고 다시. 그때 맞아. 처음에 갔을 때 배가 3척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배가 한 개가 2개가 못 쓰게 돼갖고 사람들을 남겨두고 왔어요. 아마 도미니카 공화국 맞을 겁니다. 일부 사람들을 남겨놓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나, 다음에 왔을 때.
헷갈리네요. 아무튼 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올 걸 그랬나 봅니다. 아무튼 저도 오래전에 본 책이나 뭐 영상들을 기억에서 끄집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아는 게 있을 것 같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숫자나 이런 거 1492년 말고는 맞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두 번째 항해를 마치고 들어왔는데 금은 안 갖고 왔죠. 이제 점점 사기꾼으로 몰리는 거죠. 마지막 한 번 더 갑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가요. 그때는 7척인가? 처음보다는 그래도 좀 낫죠. 그렇게 배를 끌고 갔는데 역시나 금을 갖고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는 돌아와서 거의 이제 죽일 놈이 된 거죠. 아쉽게도 그 3번의 항차를 끝으로 더 이상 대상을 다니지 못했고, 쓸쓸히 그곳이 인도인 줄만 알고 3번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콜럼버스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되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카디스에 귀향했을 때 세비야 대성당에 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본 게 콜럼버스의 묘였죠. 무덤. 그리고 그라나다에 갔을 때 왕실 예배당 안에 있던 이사벨 여왕, 페르난도 왕의 관도 보았죠. 그래서 이번 여행이 되게 저에게는 재밌는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폰타 델가다 역시 얘네들이 대항해 시대를 열었을 때 포르투갈 애들이 점령했던 곳이고, 그런 데서 플랜테이션 농업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가깝게는 폰타 델가다라든지 아니면 마데이라 제도의 뭐 푼샬, 카나리 제도의 섬들에서 먼저 사탕수수 같은 플랜테이션 농업이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또 스페인의 탐험가들이 계속 넘어가죠. 그걸 식민지 건설을 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다 플랜테이션 농업을 시작합니다. 사탕수수. 그래서 이제 노동력을, 거기가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있었죠. 그래서 노동력을 이용해서,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착취를 했는데, 웬걸 얘네들이 이제 스페인 녀석들, 정복자들이 전염병을 끌고 가죠. 천연두를. 80~90%가 죽었다고 합니다. 원주민들이. 일은 누가 합니까? 일을 누가 해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가 카리브해로 데려가고, 카리브에서 나오는 사탕수수와 럼주 이런 거를 다시 유럽 대륙으로 갖고 오고, 유럽 대륙에서는 이제 뭐 각종 총기류, 그 다음에 가공품들 이런 것들을 싣고 다시 아프리카로 가서 노예를 사는 이런 상강무역이 시작되게 된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그때 넘어가요. 원래 커피가 아라비아 쪽이잖아요, 원래. 원산지가. 근데 이제 대항해 시대 이후에 커피가 넘어갔죠,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뭐 커피의 대다수 브라질 원두죠. 브라질에서 이제 커피를 많이 생산을 하고, 뭐 물론 에티오피아나 뭐 이런 데서도 원두가 있습니다만, 아라비카 뭐 이런 것들, 또 아시아에서도 재배가 되는 커피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수가 위쪽 아메리카 대륙에서 나오는 커피를 우리는 먹고 있는 거죠. 인스턴트 커피의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물론 커피와 세트로 카카오, 초콜릿도 마찬가지고요. 초콜릿도 남미 쪽에서
가나 초콜릿이냐, 가나. 네, 원산지가 다 그쪽이란 말이죠. 아프리카란 말이죠. 또 이제 반대로 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작물들이 있어요. 고추, 예, 그리고 감자, 고구마, 담배, 예, 이런 것들. 특히 감자, 고구마는, 또 고추는 금방 퍼집니다. 유럽에 들어오자마자 유럽에서는 이제 구황작물로서, 예, 끝내주죠. 감자, 고구마는. 감자 특히. 그때부터 뭐 얘들이 감자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뭐 영국 애들 피시앤칩스 역사가 오래된 게 아닙니다. 다 1500년대 이후입니다. 1500년대. 예, 피시앤칩스는 또 언제 또 제일 많이 먹기 시작하게 됐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거의 노예처럼 일을 했단 말이에요.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일하다가 진짜 짬을 내서 도시락처럼 싸서 먹었던 게 피시앤칩스라고 합니다. 열량도 높죠. 네, 배도 부르죠. 저렴하기까지 했으니까, 네, 그때 피시앤칩스 같은 거 먹기 시작했고, 주로 먹기 시작했고, 감자가 우리나라도 넘어옵니다. 고추 뭐 이런 거 임진왜란 때 넘어오죠. 1592년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을 통해서, 네, 넘어오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도 김치가 있었죠. 근데 다 백김치예요. 다 1600년대 전까지, 1600년 전까지는 다 백김치라고 보면 됩니다. 고추는 그 이후에 들어왔다니까요. 임진왜란 이후에. 그리고 진짜 매운 고추들은, 청양고추는 급이 안 됩니다. 멕시코에 있는 고추, 뭐 아니면 동남아시아에 있는 고추, 막 정말 매운 것들 많거든요. 청양고추는 뭐 그에 비하면, 저에게는 뭐 모든 고추가 다 맵습니다만, 저는 오이고추 말고는 다 매워요. 가끔 오이고추도 매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매운 걸 못 먹지만, 강도가 장난 아닌 것들이 세계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부심이 있잖아요. 매운 거 잘 먹는 부심. 막 외국 애들이 막 우리나라 와서 막 이렇게 물 마셔가면서 막 혀에다가 부채질하면서 맸다 하는데, 그거 보고 흐뭇해하죠. 역시 한국 사람들은 매운 거의 종주국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역사가 이렇게 길지 않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매운 고추가 많다는 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돼요. 자, 콜럼버스가 유럽에 갈 때 유럽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놀랐던 게 있어요. 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뭘까요? 제일 무서워했대요. 세상에 이런 게, 물론 그때 총을 들고 왔겠죠. 총도 무서웠겠지만, 이건 또 다음 편에 얘기하겠어요. 이거는 다음 시대이 때 무서워하던 게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냥 오늘은 물음표를 남기고, 오늘의 아침 브리핑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7박 8일 동안 모닝 프리뷰를 하려면 소재가 금방 고갈됩니다. 그래서 아껴서 얘기를 해야 계속 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요. 워킹을 하면서. 안 그러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모닝 브리핑, 뭐 시대이니까 별거 없어요. 기항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뭐 그냥 바다 얘기, 뭐 역사 얘기나 좀 하면서, 정확하지 않은 로맥의 역사, 그냥 정확하지 않은 재미로 듣는 역사니까, 로맥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진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야매로 그냥 여기저기 주워 들은 거,
보고 들은 거 그냥 기억에서 끄집어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도 한 80%는 맞을 거예요. 아, 50% 정도 맞는구나. 왜냐면 제가 50%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여기 이제 선내 프로그램 중에 트리비아라고 퀴즈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영상에도 많이 담았지만 트리비아 풀면은 잘 맞힐 때 50점 맞춰요. 50점도 못 맞을 때가 태반이죠. 반타작도 못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 정도는 맞춘단 말입니다. 뭘로? 아예 우리 뭐 상식 우리 회사에서 상식 시험 보고 막 이런 것도 나오지도 않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미키마우스 굽기에 원래 이름 아세요? 저 몰라요 그런 거. 근데 그런 걸 문제 낸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맞히는 사람들도 대단합니다. 그냥 그런 걸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누가 연기했던 이병헌 선배가 저한테 선배님입니다. 예. 이병헌 선배가 연기했던 어느 영화에서 했던 그 사람의 극중 이름이 뭡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맞히기가 힘들어요. 또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50점 맞은 것도 대단합니다. 아무튼 날씨는 처음 출발했을 때보다 폰타델가다에서 파도도 조금 더 잔잔해졌고 바람도 조금 더 약해졌고 또 기온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여행하기 좋은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대항해 시대 이야기 2편으로 아침 브리핑을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도 낮에 벌어지는 선상에서의 스토리들을 영상으로 담고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로백이었습니다. 오늘은 아침 퀴즈를 마치고 10시부터 진행하는 이제 아트앤크래프트에 참여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종이를 갖고 뭐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 30분 정도 참여하고 또 스시 갖고 뭐 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